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전투기 개발에 8조 8천억 원, 개발 완료 후 120대 양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전투기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해외 유수의 선진 전투기 제조회사들이 급비에 붙이고 있는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스스로 개발해내야 한다. 전투기 핵심 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불리는 장비가 AESA 레이더다. 애초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방위산업기업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 40대를 약 7조 4천억 원에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최종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부해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계는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올해 8월 7일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과업을 불과 수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 AESA 레이더 사업은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예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 시스템이 KF-X1호 시제기에 장착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제조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과 한화 시스템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며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 성공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레이더를 통해 우리 군은 전투기가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해 대응하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됐다. 레이더 업계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을 확인하고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 현대 공중전에서 승패 좌우. 과연 AESA 레이더는 기존 MSA에 비해 어떤 점이 개선된 장비일까? MSA 레이더는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있고 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에 따라 포착되는 대상을 표시해준다. 반면 AESA 레이더는 소형 송수신 통합 모듈 수백에서 수천여 개가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형태에서 회전하지 않고 각종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계식인 MSA 레이더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 레이더 자체가 먹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ESA 레이더는 일부 모듈이 파손되더라도 각각의 모듈이 독립된 레이더 역할을 할 수 있어 웬만한 충격에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AESA 레이더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중소방산업계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 중소방산업체는 AESA 레이더에 사용되는 통합 모듈 소자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레이더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되면 신속하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자동 대응이 이루어진다. 자동 대응이 가능해 고속 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기계식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 장착 여부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와 직결되는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작전 측면에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훨씬 우위의 전력이 된다고 말했다. 최첨단 전투기 필수 장착 미사일 방어체계에도 활용. 오늘날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진 미국 공군의 F-22, F-22의 보급형 기억으로 최근 생산돼 전 세계의 미국 무방국에 판매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에 탑재된 FA-18이 F 슈퍼로넷 등이 모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방산업계는 또한 AESA 레이더를 F-16 등 미 공군이 운영하는 기존 전투기에 장착해 전투기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활용 분야는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상의 레이더, 해상의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의 AAN-TPY-2 레이더,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운용 중인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용 레이더도 AESA 레이더의 한 종류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한국형 사드 L3과 지상용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의 국산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ESA 레이더 국산화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군이 이번에 KF-X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국산 기본 훈련기인 한국형 훈련기 KT-1 운비,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함께 군용기 라인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먼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해 시험 운용한 뒤 실전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국산화가 완료된 T-50 초음속 훈련기 등에 AESA 레이더 추가 장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꾸준히 수출돼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T-50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 전투기로 활용되고 있어 국산 AESA 레이더 개발과 함께 해외 수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현재 F-35와 함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고 있는 F-15K와 F-16 등의 전투기는 해외 수입 항공기여서 국산 AESA 레이더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산 항공기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항전 장비 통합을 위해 해외 제작업체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군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KF-X에 장착된 AESA 레이더의 지상시험을 실시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비행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K방산의 시대. 자주포, 잠수함, 군함뿐 아니라 경공격기, 전투기까지 국산 방산물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이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중소 방산업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산업체들의 이런 노력을 조명해보는 K방산, 답을 찾다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용 소프트웨어만 보완된다면 미국의 F-22급의 AESA 레이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방산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생산업체 주식회사 브로더니 김현은 대표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AESA 레이더의 성능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브로더는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고주파 송수신 모듈을 순수 자체 기술로 완성했다. 이 레이더에는 브로더니 생산한 TR 모듈 1000여 개가 들어간다. 지난 2015년 미국 록히드 마틴 4가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밝히며 KF-X 사업은 좌초대 위기에 놓였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는 최고난도 기술로 국내 개발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하면 2022년 KF-X 개발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부의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선언 5년 만에 올린 쾌거에 브로더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브로더니 AESA의 초기 개념인 다기능 배열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 이를 방산용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려던 삼성 달.레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 기술을 보유한 브로더네 공동 개발 협력을 제의하며
국내에선 시도되지 않았던 3D 레이더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김현은 브로던 대표, 이상섭 기자. 김현은 대표는 AESA 레이더 개발의 최대 난관을 KEFX에 탑재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브로던은 AESA 레이더의 개념 연구 단계에서 목표물을 탐지하는 기능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하지만 모듈의 크기가 현재 AESA 레이더의 3배에 달했다. 이를 소형화하지 못하면 KEFX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2016년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업체로 선정되며 KEFX 사업단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AESA 레이더 사업단장 등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왔다. AESA 레이더 모듈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화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프로토타입 모듈을 개발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완성된 국산 AESA 레이더는 앞서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 중인 이스라엘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성능은 완벽했다. 특히 브로던이 생산한 송수신 모듈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듈에 비해 크기, 기능은 물론 전력 소모, 발열 문제의 면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현지 레이더 생산업체에서 국산 AESA 레이더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그 정도로 모듈의 완성도는 전 세계 어느 업체보다도 앞섰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1999년 창업한 브로던은 2003년 K2, K1A1 전차에 들어가는 피아식 벼룩이 생산을 시작으로 방산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탐지, 추적 레이더용 송신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 레이더의 수신기 모듈,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 송수신 모듈 등이 모두 브로던이 작품이다. 브로던이 고주파 송수신기 모듈의 국산화를 성공하자 국내외에서 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타가 브로던을 찾아와 F-16에 탑재되는 광대역 정보 수집 장치, 감시 정찰 정보전 장치의 아웃소싱을 제안해왔고 7년째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던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엘타에선 공동으로 합작사 설립을 제의하기도 했다. 브로던이 이 같은 기술력은 아낌없는 인재 투자를 근간으로 한다. 전체 직원 67명 중 지원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엔지니어급 경력을 갖췄다. 제품 생산 라인 인력도 모두 엔지니어급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AESA 레이더 모듈 개발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100%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 고주파 송수신 기술업체에 걸맞는 인재 확보에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